행정법을 담당하는 조일환 교수입니다. 행정사에서 행정법 입문서 부분을 좀 공부하셔야 하는데 맨 처음에 행정법 공부하실 때는 가볍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1편 그 행정법 통론 중에서 제1장, 첫 장이죠. 행정에 관한 관념부터 해서 중요한 것은 통치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행정 파트에서 통치행위 부분이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부터 보도록 하죠. 자, 행정관념은 어떻게 성립했는가? 행정관념이 성립의 전제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판서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시는데요. 이 최소한 자, 이 행정법에서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인 이 행정의 개념을 잠시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관념의 성립인데요. 자, 이 관념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자, 이 행정관념은 바로 근대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 근대 국가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생성된 개념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자, 근대 국가 이후에 탄생한 개념이고, 자, 뭐와 관련해서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립. 자,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권력 분립 볼까요? 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보통 권력 분립하면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을 말합니다. 근대 국가에서의 권력 분립은 몽테스큐의 몽테스큐죠.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 권력 분립, 삼권 분립 같은 말인데요. 자, 입법권, 그 다음에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죠. 자, 여러분들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삼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이렇게 분립하죠. 자, 분립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 그렇죠. 자, 이 권력, 국가 권력 간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 국가 권력이 남용 금지죠. 이걸 통해서 권력 남용을 금지 시켜서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하면 바로 수단,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권 보장이라는 이런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입법권을 갖다 누구한테 맡기죠? 예,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입법부, 국회를 의미하죠. 의회에게 맡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자, 우리가 정부, 행정부에게 자, 법 집행권인 이 행정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을 갖다가 법원에 맡기죠. 자, 국가 권력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각각의 국가 기관에게 권력을 분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회가 뭘 한다고요? 그렇죠. 입법권을 받았으니까 입법 활동을 하겠죠. 입법 작용, 활동, 작용 같은 말인데요. 자, 입법의 대비이고 또 법원에게 사법권을 줬기 때문에 사법작용을 해요. 이렇게. 자, 사법작용을 하고, 자, 이어서 이 정부가 뭘 한다고요? 그렇죠.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내면 이 법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 집행하는 작용, 행정 작용을 하죠. 자, 국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공익 실현을 위한 법 집행 활동인 행정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행정의 관념은 근대 국가 이후에 이와 같이 권력 분립이 만들어지자 이에 따라서 자, 행정관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념은 입법과 사법에 대비되는 관념으로서 이렇게 성립했다는 것이죠. 자, 행정관념이 성립, 이와 같이 자, 근대 국가 이후에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놓으시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행정관념은 근대 국가 이후에 권력 분립을 통해서 입법과 사법에 대비되는 관념에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것은 역사적, 경험적 개념으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거까지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행정 개념의 성립의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권력 분립주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왔죠. 권력 분립은 맨 처음에 바로 존 로크에 의한 이권 분립이 있었어요. 이권 분립이 있었고 이후에 바로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의 이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보시면 되죠. 존 로크가 시민정부 이론에서 바로 이제 권력 분립 이론을 주창합니다. 만들어냈던 것이죠. 최초로 주창하고 이 권력 분립 이론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몽테스큐라는 그 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나왔죠.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행정의 의의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 역사적으로 또 경험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 행정의 개념, 의의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행정의 의의입니다. 행정의 의의인데, 의의. 자, 이것은 이제 우리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시험 나올 가능성은 이 부분이죠. 행정의 의의, 개념에 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크게, 자, 형식적 의미에서 이렇게 행정 개념,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개념.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 개념이 있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이 있는데,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죠. 입법과 사법에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보다 행정이라는 개념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에서의 입법, 행정, 사법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보시면 이것은 이제 구분 기준이 있어요. 구분 기준. 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은 각각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 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작용에 따른 구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우리가 입법부 국회죠. 입법부 국회의회 같은 말인데, 제가 입법부 의회 써볼게요.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입법부. 자, 입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 자, 작용 활동 같은 말이에요. 입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 입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입법입니다. 자, 행정도 보시면, 자, 행정부죠. 자, 우리 행정부,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자,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행정부의, 자,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 자, 행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개념 봐볼까요? 이거 쉽죠, 이것도. 사법부. 자, 사법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법원이죠. 자, 사법부의, 자,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 자, 사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국가기관의 권한은 어떻게, 자, 주어지는가? 자, 이것은, 바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법적, 제도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입문 과정을 통해서 간단히 이렇게
중요사항 쭉 보고 몇 번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갖다가 들어가시면 상당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연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법적, 제도적 개념이 되겠습니다.